가와나는 물과 염화 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 실험 장치를 각각 나타냈고요. 가에서 물에 소량의 황산 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황산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통해서 물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을 나타내면 플러스 극에서는요, 물 두 분자가 전자를 4개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산소 기체가 한 분자가 생성이 돼요. 이때 수소 이온이 4개. 그럼 동시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 4분자가 전자 4개를 얻어서 수소 기체 2분자와 수산화이온 4개를 형성한다는 거.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에서는요,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염화 이온이 이동을 해서 염소 분자가 되는 거고요. 기체가 되는 거고, 전자 2개를 잃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 2개가 2개의 전자를 얻어서 고체 상태의 나트륨으로 석출이 돼요. 기억, 가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2대1이다.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생성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생성되는 거고요. 가와 나의 실험을 통해 화합물이 구성 원소를 나눠줄 때 전자과 관여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세 가지 화합물 염화칼륨, 브로마칼륨, X와 칼륨에서 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대략적으로 나타냈고요. X는 할로젠 중 하나이다 라고 지금 제시를 했네요. 보시면 KCl을 기준으로 KCl의 이온 사이의 거리가 여기, 그리고 KBr 같은 경우는 Br-가 Cl-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될 이온 결합 화합물은 브로마칼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이 물질이 K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염화 이온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으니까 F- 플로로아 이온이 되겠네요. 기억, 원자 반지름은 염소가 X보다 크다. 예, 그렇죠. X는 F이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녹는 점은 KX가 KCl보다 높다.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KX가 KCl보다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은 높다. 이건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KCl에서 K+는 이온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온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K+의 이온 반지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K+와 K+가 결합된 형태라고 한다면 옳은 문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화합물, 이런 물질이 존재하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K+하고 K+가 뭐 이렇게 결합을 했다. 그러면 이온 사이의 이제 거리가 R0다. 그러면 이거의 이제 절반 값이 이온 반지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K+하고요, Cl-가 뭐 이런 형태로 결합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R0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 그거의 절반은 한 요 정도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디귿은 이온 반지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온결합 화합물 A, B와 그리고 동액 이원자 분자 C2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냈는데요. 이온결합 화합물 A하고 B 이온을 보시면요, A는 전자 2개를 잃어버려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그리고 B는 전자 2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죠. 그러면 A는 Mg E+가 되는 거고요. B는 OE-가 되겠네요. C는 서로의 전자를 하나씩 공유함에 의해서 동액 이원자 분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 C2는 F2가 되겠네요. F2. 예. 기억, A, B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고요. 이온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유 전자 쌍의 수는 B2와 C2 같다. 산소는요, 공유 전자 쌍이
두 쌍이 되는 거죠. C2는 한 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 디귿 A와 C가 안정한 화합물이 형성될 때는 MgF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을 나타냈는데요.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를 포함하고 있는 AX와 AY, 그리고 Z를 포함하고 있는 BZ와 CZ, 또한 녹는 점을 비교하니까 녹는 점도요, 위에보다 아래가 훨씬 높죠. 즉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그러면 이온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을 결정하는데,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이제 비례하잖아요. AX부터 CZ를 비교했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죠. 그런데 아래의 BZ, CZ 그룹이 위에 AX 그룹과 AY 그룹보다 녹는 점이 크다라는 거는 이온의 전하량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A는 1 플러스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럼 X는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그러면 Y도 1 마이너스, 그러면 B와 Z는 2라고 할게요. 가정을 2 플러스, 그리고 2 마이너스, C 2 플러스, Z 2 마이너스. 그럼 보기에서 기억,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원자 번호 한번 볼까요? 원자 번호는 이제 이온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Z2-는 서로가 같지만 B2+하고 C2+를 비교했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C2+를 포함하고 있는 CZ가 더 크다라는 거는 전자 배치 자체가 껍질이 많은 전자 배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C가 B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크다. 아니죠. C가 B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이온의 전하량은 B가 A보다 크다. B는 2 플러스, A는 1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래서 B가 A보다 전하량이 커야 되고요. CZ의 녹는 점이 AX보다 높은 이유 그랬죠.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지요. 근데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온의 전하량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정답은 니은과 디귿. 원자 A, B, C, D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냈고 표는 안정한 화합물 가나다라의 구성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A는 2주기 원자과 전자가 6개인 16조 산소 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플로린, C는 3주기 1족인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D는 3주기 2족 원소인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A하고 B의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그러면 A는 산소, B는 플로린이 되어 있죠. 그럼 이 경우는요, 두 가지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OF2랑 그리고 O2F2가 형성될 수 있고요. 두 번째, A하고 D 화합물, 그러면 이 물질은 화합물은 MgO가 되겠네요. 이온결합 화합물. 그 다음 다 B하고 C, B하고 C는 F하고 NA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플로르와 나트륨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라는 B하고 D, 역시 이온결합 화합물인 MgF2가 되겠죠. 나다 라는 이온결합 화합물이고요. 가는 공유결합 화합물이 되겠네요. 기억,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옳은 문장. 화합물의 녹는 점은 나가 다보다 높다. 나는 이온의 전하량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다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녹는 점은 나, 전하량의 곱이 더 큰 나가 더 크다. 옳은 문장. 디귿, 가와 라에서 각 원자나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라고 했죠. 각 원자에, 산소 전자를 2개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플로린 하나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나트륨 전자 하나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마그네슘 전자 2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 그러면 이주기 원소 A, B, C가 각각 기체 상태의 이원자 분자를 생성할 때를
가정했고요. 원작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이원자 분자의 경우 이주기 N2, O2, F2가 있죠. 원자 반지름을 이야기를 한다면 원자 반지름은 유액 전하가 가장 작은 질소, 산소, 플로린일 거예요. 근데 원자 반지름이 크다고 해가지고요.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여 이원자 분자가 형성됐을 때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무조건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는 공유 결합력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삼중 결합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산소는 이중 결합, 그리고 플로린은 단일 결합을 형성하죠. 그래서 결합력이 삼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질소 분자, 즉 질소 이원자 분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가 형성했을 때의 원자 사이 거리는 거꾸로 N2가 가장 작아요. 그리고 O2, F2의 크기 순서를 갖는다라는 거죠. 다시 그림을 보시면 A는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결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기 원소 중에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수 없는 애들 누가 있을까요? 비활성 기체인 네온이 되겠죠. 그리고 C2하고 비트를 비교해 볼까요? C2하고 비트 중에 C2가 비트보다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더 가깝죠. 그러면 C2는 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B2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C2가 만약에 질소 분자면 비트는 O2나 F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2가 만약에 O2가 되면 비트는 F2가 될 수밖에 없죠. 기억 A는 안정한 이원자 분자를 생성하지 못하고요.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거는 B2가 아니라 C2가 되는 거죠.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C2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 주기율표의 일부를 표는 안정한 화합물 가나다라의 화학식을 나타냈는데요. A는 수소, B는 탄소, C는 산소, D는 플로린, E는 마그네슘이죠. 가화합물은요, 수소와 플로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로르와 수소, HF가 되는 거고, AC2는 H2가 되는 거죠. 물 분자. B, D4는 CF4, EXDY,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죠. 마그네슘 E 플러스, F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MgF2,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겠네요. 여기서 라만 이온 결합 화합물이고 가나다는 공유 결합 화합물. 공유 결합 화합물은 세 가지 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 C 원자가 전자는 모두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나에서 C는 산소잖아요.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 중에 각각 하나씩만 수소랑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라에서 x는 y보다 크다. x는 1, y는 2.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1번. 화합물 A, B, C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요. 표는 화합물 X하고 Y의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수를 나타냈대요. A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죠. 그리고 헬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A는 리튬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B하고 C는 일단은 서로가 전자를 하나를 공유하면서 BC를 구성했고, 그리고 전자를 하나 얻어서 BC 마이너스 이온이 됐어요. 그러면 B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고, C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죠. 그러면 BC 마이너스는 OH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 C는 수산화
리튬이 되는 거고, 그럼 X 한번 볼까요? X는 A가 2개에 B가 하나. 그러면 리튬이 2개에 산소가 하나인 산화 리튬 이온 결합성 물질이 되는 거고, Y는 B 산소가 하나에 C 수소가 2개, 물 분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표현해주면 X는 A2B 그리고 Y는 C2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기억. X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고요. 니은 X에서 A, 그럼 X에서의 A 리튬 그리고 Y에서의 C 수소는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나타나. 헬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죠. 니은 옳은 문장. 디귿. 전해질을 조금 넣은 액체 Y를 전기 분해하며, 그러니까 물의 전기 분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B2는 산소 기체, C2는 수소 기체죠. 수소 기체가 2대 1의 부피비가 아니라 1대 2의 부피비로 얻어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세 가지 실험에 대한 자료를 나타냈고요.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는 실험.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것은 금속 결합성 물질만 고체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고요. 일부분의 원자 결정인 흑연 같은 경우도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지만 그건 좀 예외로 두고 문제를 볼게요. 수용액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한다. 이온 결합성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고요. 결정의 부스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의 부스러짐은요, 주로 이온 결합 화합물 그리고 또 분자성 물질도요, 결정의 부스러짐이 나타나죠. 그렇다고 해서 결정의 부스러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공유결합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공유결정이나 혹은 분자결정은 기호과정 상에서 비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정의 부스러짐이 나타났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얘는 이온결합성 물질이구나 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도 무관해요. 염화나트륨과 설탕 구별하는 실험, 그리고 염화나트륨과 나트륨을 구별하는 실험을 있는 대로 골라 이렇게 짝짓은 거 꺼냈네요. 염화나트륨 이온결합성 물질, 그리고 설탕은 공유결합성 물질 중 분자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결정과 분자결정을 구별하는 방법. 그러면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통해서는 이온결정과 분자결정을 확인할 수 없죠. 둘 다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은요, 이온 결정은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지만 분자 결정인 설탕은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결정의 부스러짐을 통해서 설탕과 염화나트륨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금을 손으로 비볐을 때 부서지는 것과 그리고 설탕을 또 손으로 이제 비볐을 때 부서지는 정도를 비교하면 같은 느낌으로 부서질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는 거고요. 실험 1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 2를 볼까요? 실험 2, 이온 결합성 물질과 나트륨은 금속 결합성 물질이 되는 거죠. 금속 결정. 그래서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면 금속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온 결정이 되겠네요. 가는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 나는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 볼까요? 결정의 부스러짐. 이온 결정은 부스러짐이 나타나지만 금속 결정은 부스러짐이 아니라 연성과 전성. 망치로 만약에 내려쳤다고 한다면 펴짐성이라는 전성이 금속 결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그림 가는 금속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힘을 가했을 때의 변화의 모형을 나타냈다. A는 금속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B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전압을 걸어주니까 금속 양이온은 고정된 상태에서 자유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힘을 가할 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유전자가 결합을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게 기억. A는 금속 양이온, B는 자유전자.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가에서 A는
마이너스 쪽으로, B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B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데 A는 원자 핵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구리 전선과 금박은 나의 원리가 적용된 물질이다. 구리 전선은 표짐성, 뽑힘성이죠. 연성이라는 뽑힘성, 그리고 금박은 전성이라는 표짐성의 원리가 적용된 거고요.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기역과 디귿. 네 가지 종류의 고체 결정을 몇 가지 기준으로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금속 결정, 공유 결정, 고체의 전기 전도도가 있다. 기억 A, 금속 결정이 되는 거고요. 녹는 점이 대체적으로 낮다. 그리고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녹는 점이 대체적으로 낮은 물질은요, 분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결정들은요, 녹는 점이 다 일정해요. 왜냐? 결정의 정의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솔리드, 고체 상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구성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덩어리 상태로 녹이던, 그리고 가루 상태로 녹이던 녹는 점이 일정하다. 그래서 C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C에 포함될 수 있는 결정이 뭐냐면 비결정이라는 물질이에요. 비결정. 대표적인 비결정의 예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뭐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리, 엿 이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 액체의 전기 전도도가 있다. 그러면 이온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는 공유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와 D. A와 D는 금속 결정과 이온 결정이죠. 구성 입자 사이에는 정정기적 인력이 결합된다. 예,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거고,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된 결정이에요. 옳은 문장. 2번 B는 입자 사이의 인력에 약해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예, 옳은 문장이고, 또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승화성 물질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3번 C에 포함된 결정은 없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D는 이온 결정,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지요. 이 공유 결정은 연성과 전성이 있다. 연성과 전성은 금속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A, B, C, D에 대한 몇 가지 성질을 나타냈는데요. A하고 B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을 나타나지 않았지만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을 나타냈죠. 그래서 A, B는 이온 결합성 물질, 즉 이온 결정이 되는 거고요. C하고 D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일 때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아요. 그러면 C와 D는 공유 결합성 물질 중 분자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기억, 고체 상태인 A에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이온 결정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고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쉽게 부서진다는 거. 니은 B와 C는 반대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된다. 반대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물질은 A하고 B 이온 결정이 되겠죠. 디귿 C와 D는 전자쌍을 공유하며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물질이다. 예, 공유 결합성 물질로서 분자 결정이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